안녕하십니까. 자, 경제법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공정거래법 하고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법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 아직도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이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에 대해서 또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그 구성까지 공부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합니다. 당연히 장이 회의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또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무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없다 해가지고 틀린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나온 내용도 2016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있죠.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선임, 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상임위원이에요. 상임위원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뒤에 비상임위원입니다. 근데 이제 상임위원 5명이 있죠. 근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빼면 나머지 3명이 있잖아요. 그 3명 중에서 선임, 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2016년에도 처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위원장에 관한 내용들 법 38조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한 내용 파악하시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law.go.kr 들어가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해가지고 키워드 치시면은 법이 뜨고, 그 법에 나오는 내용들 조문마다 한번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한번 묶어서 나왔던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맞죠?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둔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맞죠?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또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 소회의는 위원 3인입니다. 근데 상임위원 1인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한다. 그 회의가 바로 뭐예요? 소회의죠. 회의로 구분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당에 가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건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호선으로 그 직무대행자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호선으로 직무대행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임, 상임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5번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호선으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뺀 나머지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들끼리 한 명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선임, 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법 한 번만 공부하고 나면 이제 틀린 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자, 문제가 이렇게 아주 꼬여서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자, 민법 같은 것들은 많이 꼬이죠, 그렇죠? 뭐 갑을 병정해가지고 막 꼬이는데, 공정거래법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자,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의 전체 흐름을 한번 쭉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위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위원의 임기와 신분 보장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위원의 임기 그리고 자, 신분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그 위원회까지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자, 위원의 임기와 신분 보장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 법 39조, 40조, 41조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39조, 40조, 41조에 나온 내용들인데, 먼저 1번 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임.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뭘까요?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은, 연임이란 말은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한 다음에 3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3년 하고 나서 3년 쉬고 나서 그 다음에 3년 또 할 수 있느냐, 3년 하고 또 3년 또 할 수 있느냐,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중임이라고 그래요. 중임. 중임은 토탈 몇 번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토탈 몇 번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연임하는 거, 이거 이외에는 얼마든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 3년 하고 그 다음에 3년 쉬었다가 또 3년 하고 또 3년 쉬었다가 또 3년 하고, 그건 가능해. 얼마든지. 단지 연임만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 3년입니다.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에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금고 이상이니까 뭐예요? 금고, 징역, 또 그 위에 이제 사형이 있죠. 물론 사형이 있고 징역, 무기징역, 유기징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금고가 있습니다. 자, 금고도 이제 형은 징역하고 똑같이 자, 교도소에 복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징역은 노역에 복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금고는 노역에 복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과거 정치범이나 이런 경우에는 되게 금고형 많이 선고했죠. 그래서 중간에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이 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태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상당히 시사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 올해 첫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다 포함해가지고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본인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면직되거나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명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위원은 임명하는 경우가 있고 위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상임위원은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위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명한 경우에는 면직, 위촉한 경우에는 뭐예요? 해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자, 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는 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사망입니다. 사망에 보시게 되면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만큼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위원의 임기 및 신분 보장에 관한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의결 정죽수입니다. 9명의 위원. 위원을 왜 9명으로 했을까요? 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이럴 때 만약에 동수를 해봐요. 10명이래 봐요. 그럼 5명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좀 곤란하죠. 대개에서 위원회 수를 정할 때는 보통 홀수로 하는 겁니다. 자, 국회의원 수도 홀수예요. 자, 대법관도 뭐예요? 9명입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9명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짝수로 나올 때 대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결 정족수에 관한 내용들도 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정족수. 네, 의결에 필요한 인원수예요. 정족수라는 말인데 사실 이게 좀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이상한 말이 되죠. 정쪽수. 원래 인원수를 갖다 족수라고 하잖아요. 쪽수인데 이 족이 바로 발족자입니다. 족발할 때 족. 가지고 정해진 인원수 얘기하는 겁니다. 의결에 필요한 정해진 인원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국회 의결 정족수 이런 것들은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적 국회의원 3분의 2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회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까 적어도 공정거래법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결 정족수가 나와 있습니다. 1번 전원회의의 의사는 회의 자체 얘기하는 겁니다. 전원회의의 의사는 누가 주재해요? 위원장이 주재해야죠, 당연히.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합니다. 그리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적위원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9명 중에서 뭐요? 5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의결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 경우에도 의결 정족수에는 일반 의결 정족수가 있고 특별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의결 정족수는 뭐냐? 거의 모든 경우 다 그래요.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입니다.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 근데 이건 인원수가 많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다들 출석하기 어려울 때 이럴 때 과반수 이상의 출석까지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다 비상임위원 합쳐가지고 의원이 9명 아니에요. 9명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얼마입니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뭐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이 아닙니다. 제적위원 과반수예요. 제적위원 과반수.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닙니다.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자, 이 전원회의의 의사입니다. 전원회의의 회의에서는 항상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의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합니다. 원래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 그렇기 때문에 소회의의 의사는 1명의 그 상임위원이 있죠. 그 상임위원이 주재합니다. 상임위원이 주재하는 것이고, 자,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구성위원 전원이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회의 의사,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 또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거. 이것도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 심리와 의결은 공개합니다. 당연히 공개해야죠, 이런 것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심리와 의결은 공개합니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럴 때는 비공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사업상의 비밀, 이런 사업상의 비밀이라는 게 오늘날은 그 산업 기밀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간에 진짜 뭐 기술 전쟁이 엄청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이런 뭐 보안의 위험이 있어갖고 뭐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뭐 이런 경우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산업 기밀의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 국가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만 사업자라는 게 다 뭐예요? 그런 그 비밀을 다 가지고 있죠, 기밀을. 그래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3번에 공정거래위원회 심리는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컨대 뭐 이해관계자 불러가지고 심리할 때, 심리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뭐예요? 그 대상자가 나와서 직접 말해야 되는 거예요. 출석해가지고. 그래서 출석해가지고 직접 심리를 갖다 합니다. 근데 이제 구술 심리가 원칙이에요. 우리 재판도 그렇잖아요. 재판도 자, 피의자하고 다 나와서 같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간혹가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뭐 전임 대통령 같은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대신 뭐예요? 서면 심리하죠. 서면 심리해가지고 변호사만 출석해가지고 서면 심리하기도 하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심리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서면 심리로 할 수 있다.
반드시 구술심리로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이런 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5번에 전체 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입니다. 소회의의 의장은 상임위원입니다.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심판정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거까지 해가지고 의결정지 수등에 관한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가 있었죠. 자, 위원의 제척. 참 어려운 말입니다. 기피, 회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 어려운 말들이고 아마 이 어려운 말들이 이번에 이제 공정거래법이 개정됩니다. 개정돼가지고 아마 개정되면은 이것이 당장 2019년부터 시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어떤 내용 개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결정이 안 났죠.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확정되더라도 그거는 아마 2020년부터는 시행될 겁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들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은 또 바꿉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개정하지만 그 중요한 내용을 개정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어려운 용어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또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도 지금 아마 대폭 개정이 이루어져가지고 빠르면 아마 2020년부터 아주 쉬운 용어로 여러 가지 과거 일본 때부터 쓰던 아주 어려운 용어들 다 빼고 쉬운 용어로 지금 개정 작업하고 있는데 그 개정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한 2020년부터는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도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 한번 좀 보시게 됩니다. 요거는 법 44조에 나온 내용인데 그 제척, 기피, 회피라는 말은 여기 내용 안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위원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외시킨다는 얘기예요. 제척이라는 말은 제외시킨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위원을 제외시키느냐. 당연히 뭔가 관계가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1번 자, 기업.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입니다. 위원 자기나 아니면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또는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람,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람 이런 경우에 위원이 그 사건을 심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위원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 경영 등에 관한 자문, 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다음에 그 디귿 보시면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자기나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하거나 감정한 사건, 위원이 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제척 사항입니다. 제척. 그 다음에 리을 보시게 되면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사건도 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비읍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이에요. 자기가 조사하고 심사를 행한 사건입니다. 그럼 이런 사건을 갖다가 심의 의결할 때 위원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바로 제척된다 해가지고 이럴 때 그 담당 위원은 해당 위원은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기업부터 비읍까지 나왔는데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업부터 비읍까지 해가지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는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기피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피에 관한 내용. 위원의 제척 다음에 두 번째 기피에 관한 내용하고 이제 세 번째가 회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기피와 관련해가지고는 자,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법 44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 당사자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는 우리가 제척의 경우에는 주어가 위원이에요. 위원은 아래 사건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근데 두 번째는 지금 당사자가 주어입니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자,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피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을 기피하는 거예요. 위원을 기피한다. 그럼 누가 위원을 기피해야 될까요? 당사자가. 심의 의결 사항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위원을 갖다가 기피하는 겁니다. 난 저 사람이 심의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합니다. 기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합니다. 위원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피는. 기피 신청을 했을 때 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그냥 위원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자 위원의 의견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자, 기피 신청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뭐 시행령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기피 신청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 경우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해야죠. 원인을 명시해 가지고 기피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기피 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자 디귿 자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 의견서도 또 내야 돼요. 자기가 기피 신청이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날짜 중요합니다. 일단 기피 사유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했어요. 원인을 명시해가지고 일단 그 원인을 명시해가지고 기피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절차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번 처음에 2번 정도 나왔던 겁니다. 근래 한 2010년 이후에 한 2번 정도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기피에 관한 겁니다. 기피.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뭐요? 회피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회피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보시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 자 회피와 관련해 가지고 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3번도 이거 시행령에 나온 내용입니다. 회피와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에 나온 내용인데 자 위원 본인이 제1항은 바로 그 제척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척에 관해 가지고 나온 게 1항에 관한 내용인데 자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은 뭐요? 기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인 위원이죠. 그 양심적인 위원 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에 관한 사건이다. 또 근데 내가 분명히 심의 의결하면 분명히 기피 신청 받을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본인이 아예 내가 이건 사건 심의에서 빼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인 위원이죠. 그래가지고 위원 본인이 제1항의 각호의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의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위원 본인이 피하는 거예요. 위원 본인이 그 사건을 맡지 않는 겁니다. 이걸 회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내용들 당연히 꼭 있어야 되는 가장 공정거래위원회 진짜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죠. 그래서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11번에 의결서 작성 및 경정 등. 경정은 고치는 겁니다. 바르게 고치는 게 경정인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등. 그래서 법 4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우 의결 내용 및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 의결서로. 근데 의결서에는 심의 의결할 때 의결서를 내는데 그 의결서에는 뭐예요? 의결 내용과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의결 내용과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또 그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말해요. 날인은 뭐예요? 도장 찍는 겁니다. 여기서 도장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명이라는 말이 나중에 또 법 개정하면서 추가가 된 겁니다.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해야 하는 거죠, 꼭. 그래서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차례대로 서명 날인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의결서를 이제 냈습니다. 자, 심의 의결 결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이제 의결서를 냈습니다. 사인까지 다 한 의결서를 냈는데, 근데 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의 오기 잘못 기록한 거예요. 의결서를 내가지고 사인까지 다 맞췄는데, 그래서 의결서를 냈는데 기록을 잘못한 게 있습니다. 또 계산착오가 있었어요. 계산착오에 근데 뭐 과징금 같은 거 계산하고 이럴 때 계산착오가 있어갖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매출액의 10분의 2, 10분의 5, 10분의 10 이런 건데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럴 때 계산착오가 있을 수 있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이럴 때는 자,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은 뭐 수정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으로.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의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신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당사자가 그 의결서와 관련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겠죠. 고쳐달라고 잘못됐으니까. 자, 신청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가 있고요. 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경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만약에 경정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는 겁니다. 경정하여야 한다고 하면 틀리는 것이고 경정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 이럴 때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결서 작성 및 경정에 관한 내용 봐주시고요. 여기까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해서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상당히 있고 뭐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이 되어 있죠. 물론 일부는 시행령에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된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하나 좀 보겠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되게 공정거래위원회 지금 우리가 1번부터 11번까지 봤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종합 문제로. 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공정거래 누구 소속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자,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은 누구 소속이에요? 자,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자, 국무총리 소속이고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 2번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9명의 위원이죠. 9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중 5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자, 비상임위원이 몇 명이에요? 4명이죠. 4인. 5인이 아니라 4인입니다. 물론 이제 4인이 비상임위원이니까 5인은 상임위원이죠. 그렇죠? 5인은 상임위원, 4인이 비상임위원입니다.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비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 자, 소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해가지고 3인 소회의입니다.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되는 게 소회의예요. 자, 비상임위원 3인이 아닙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정당에는 가입할 수 없으나 정치운동에는 관여할 수 있다? 아니죠. 쓰인 거 보이죠?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안 되고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것도 안 되고 둘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좀 전에 봤던 11번 맨 끝에 나온 말이에요. 이게 11번 맨 끝에 공부하다가 설마 요거까지는 아니 내겠나 싶은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조항 아주 맨 앞에 거에서 맨 끝에 거까지 그냥 다 뭉쳐가지고 한 문제를 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참 잘 낸 문제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제 틀린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틀렸다 보이죠? 자, 그래서 편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담기구가 뭐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정원, 공정거래에 대한 조정원이에요. 조정원에 관한 내용인데 이걸 두는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항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나중에 또 만든 겁니다. 이거는 법 제 9장의 2라고 돼 있고 나중에 추가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법에는 원래 법 9장의 2 해가지고 나중에 추가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내용들은 다 나중에 이제 법 개정되면서 법을 개정하면서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설립에 관한 내용들, 설립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설립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 법 48조의 2 해서 나중에 추가가 된 건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1항 보시게 되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할 업무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 지금 5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5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와 관련된 제1항을 위반한 혐의. 그래서 먼저 기억에 제23조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와 관련해가지고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자, 이건 공정거래 조정원입니다. 하는 일이 조정에 관한 일하는 거 조정에 관한 일이죠. 조정.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 아니에요. 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심의 조정을 하는데 그 중에 조정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심의 의결하고 조정에 관한 내용은 공정거래조정원에다가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됩니다. 다음에 이은 다른 법률에서 공정거래법 말고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역시 조정입니다. 분쟁의 조정. 그 다음에 디귿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시장이나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 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이것도 조정원에 넘겼습니다. 조사 및 분석도 들어갑니다. 조정 그리고 조사 및 분석 들어갑니다. 조사 및 분석. 그 다음에 리을에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자, 디귿과 리을 잡아주세요. 자,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 경쟁 그리고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죠. 거래 행태에 관한 조사 분석도 공정거래조정원의 수행 업무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게 대부분이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래서 이제 자, 공정거래조정원, 자, 이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디귿리을에서 조사 및 분석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사업이니까 위탁받은 거예요. 우리가 권한은 자, 근데 장관의 권한인데 장관의 권한을 갖다가 시도지사에게 넘긴다고 하는 위임이라고 그래요. 권한을 넘길 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장관이 담당한 업무인데 업무를 갖다가 그 아래에 넘긴다. 이럴 때는 위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업무는 위탁한다. 권한은 위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뭐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에요.
사업이니까 업무고 업무니까 위탁입니다.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하면은 뭐예요? 틀리는 겁니다. 위탁과 위임 개념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건 틀리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다음에 이번에 조정원은 공정거래 조정원, 조정원은 법인으로 합니다.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법인입니다. 법인으로 한다. 물론 이제 특별법에 따른 법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법인하면 민법 또는 상법상의 법인이 있습니다. 민법 또는 상법상의 법인이 있고 그것들은 뭐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회사죠. 그렇지만 이제 특별법에 따른 또 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 조정원도 법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원의 장이 나옵니다. 3번에 공정거래 조정원의 장은 거기 제37조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다음의 자 중에서 뭐예요?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죠. 4가지가. 뭐 대학의 부교수 이상, 검사, 판사, 변호사 15년 이상 뭐 이거 있었잖아. 그 중에서 뭐 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는 거,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 조정원 해봤자 뭐예요? 어디서 수입이 나오나? 이거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인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에 나와 있는 그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가지고 조정원에 관해서 적용한다. 준해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해서 적용한다.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이것도 만약에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 만들어 놓으면 틀리는 겁니다. 사단법인이 아니라 뭐요? 재단법인입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과 관련해서 정리해봤는데 여기도 이제 세세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